전쟁을 멈춘 드록바,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2002 한일 월드컵의 주역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와 선행을 펼치는 래쉬포드와 외질까지.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축구를 하는 영웅이라고. 터치비 제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압도적 국내 1위 스코어 888.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 (2001년)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코트디부아르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바그보 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인해 코트디부아르 내부에서 혼란이 일었고, 이는 곧 쿠데타 발발과 함께 반군 세력의 등장을 알렸죠. 남부의 정부군과 북부의 반군 세력 사이에 일어난 남북 갈등은 점차 고조되기 시작했고, 결국 무력 충돌까지 이어지며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단순히 시위와 진압의 과정이 아닌 폭격, 암살, 총격전 등 그야말로 전쟁의 연속이었죠. 유엔이 직접 나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을 정도로 갈등의 깊이는 까마득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내전을 잠시나마 멈췄던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검은 예수라고 불리는 디디에 드록바였습니다. 휴전 협정과 전투가 반복되는 2005년 10월,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팀이 수단과의 지역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진출이 확정됐죠. 경기가 끝난 후 한 방송사가 국가대표팀을 방문해 드록바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때 드록바가 무릎을 꿇으며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코트디부아르가 함께 같은 목표를 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월드컵 진출이라는 목표를 통해 말이죠. 이 목표가 우리나라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춰주십시오. 그의 호소가 들리자 정말 기적처럼 총성이 멈췄습니다. 무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죠. 이후 정부와 반군 세력의 평화 협정이 진전되었고, 마침내 2007년 내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코트디부아르는 이후 한 차례 더 내전을 겪긴 했지만, 당시 드록바는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의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죠. 약 20년 전 대한민국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 응원전을 진행했고, 이러한 상황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다른 나라들은 존경과 경외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단결이 감동적이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997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른바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며 국가적인 부도 위기를 맞았죠. 하지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극복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01년이 돼서야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기간이 다가와도 위기감은 여전했는데요. 거스 히딩크라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음에도 프랑스전 0대5 패배, 체코전 0대5 패배, 북미 전지훈련 경기 2무 2패 등 평가전 성적이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이대로라면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이어졌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강했습니다. 월드컵 직전 프랑스와의 리매치에서 2대3 석패를 시작으로 조별 예선을 시작했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강호들을 연달아 잡아내며 4강 진출 성공! 비록 독일과 터키에 패배하며 4위에 머물렀지만 대한민국에는 환호가 가득했죠.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내고, 더 나아가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했던 2002 월드컵 선수들은 대한민국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혼을 발휘해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슈퍼히어로였죠.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이 장렬하자 약속이나 했던 것처럼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 이후 기적을 원할 때마다 여전히 어게인 2002를 외치는 축구 팬들까지. 다시 한번 2002년이 떠오를 수밖에 없네요. 돈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지금의 사회에는 통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 버는 사람들은 베풀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터치비는 이 말에 크게 공감하진 않습니다. 물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올바른 일이고 또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선행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베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흘린 땀과 기울인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명해진 축구 선수들도 어느샌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자금력이 풍부해진 축구계에서 서서히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일해서 벌 돈을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한 달이면 손에 쥘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은퇴할 때까지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선수들이 늘어났는데 그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직접 나서는 이들도 많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명을 뽑아봤는데요. 먼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커스 래쉬포드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래쉬포드는 현재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현상으로 배를 굽는 빈곤층 학생들이 많아지자 정부에 무상급식을 청원하기도 했고 직접 재단을 만들어 나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가 선행을 하며 했던 말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고 싶다. 또 다른 선수로 기부왕으로 불리는 메수트 웨질이 있습니다. 아스날을 떠나 현재 터키에서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웨질은 정말 많은 선행을 해왔는데요. 불우아동 약 1000명에게 수술비 지원, 난민 10만 명에게 식대 지원, 미얀마, 탄자니아 등에서 봉사활동 참여 등 축구 외적으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기부와 선행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축구 선수를 넘어 날개 없는 천사이자 영웅이라 불려도 손색 없지 않을까요? 축구 선수들은 어느샌가 우리의 우상이자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도 각자의 영웅이 있으실 텐데요. 그들은 과연 누구일지 궁금증을 남겨보며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